예, 안녕하세요. 한동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책 썼다고 강의를 해보는 건 또 처음이고요. 보통은 그냥 기업 강의나 다른 쪽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책을 썼다고 또 강의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정말 기쁘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와주셨는데요.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를 알아야 나중에 질문을 이것저것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악사자동차보험이라는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기술 쪽 개발팀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음 쪽에서 기술전략팀 쪽에서 컨설팅이나 책 쓰는 거, 그래서 교재 이런 것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들을 했었고, ING생명이나 그래서 마지막 회사는 제가 네이버 쪽 플랫폼 센터 쪽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 이제 네이버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플랫폼 개발, 스프링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강의도 제가 최초로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관련된 개발들도 좀, 교육들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로 취업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 롤은 원래 강의하는 게 롤이었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면접 다 보고 강의자로 해가지고 들어갔었지만, 네, 개발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실제 학원 강사들보다 제가 더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쪽에서는. 자꾸 불려다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넥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키워가지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취직시키는 좀 교육재단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 정도 강의를 좀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모비턴트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턴트라는 회사는 거의 지금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책도 여러 가지 썼고, 컨설팅, 기업 컨설팅 등 좀 많이 하고요. 개발 쪽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밑에 쪽에 이제 뭐 다수의 기술 창업 컨설팅이나 뭐 기업 기관 안드로이드 강의 이런 거 했다고 했는데, 예, 오래전에 정말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네이버에 근무할 당시이기도 했고, 그래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 관련된 궁금한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궁금한 것들은 이따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식은 일단 책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 PPT 자료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책 PDF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보시고 있는 가지고 계신 책들 가지고 바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지금 거의 80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는 저 책이 안드로이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가능한 얘기였지만 지금은 안드로이드 기술을 저 책 한 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기술을 담는다 그러면 적어도 책 10권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안드로이드 책 가지고 모든 안드로이드 기술을 다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빠르고 쉽게 접근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제대로 배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책 전체를 빠르게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차피 돌아가셔서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학습하는 진입점을 제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 전체적으로 제가 실습 노트북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실습하는 걸 조금 몇 가지 정도 해서 직접 한번 조금 손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할 때 조금 화면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책 페이지 바로 나오니까 책하고 같이 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오신 이유가 뭔가요? 보통 평일에 강의를 하면 그냥 회사에서 보내서 이런 답변이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아마 토요일 날 오셨으니까 배우려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안드로이드 쪽 강의만 2008년도 안드로이드 초창기 나왔을 때부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강의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뭐 SK 브로드밴드 등등 유명한 기업들은 다 강의 들으러 왔었습니다. 유료 강의였으니까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토요일 오늘 오신 분들은 책 구매하시고 기회가 되셔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안드로이드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느낌은. 예, 그래서 맞기를 바라면서요. 실제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책의 내용들 여러 가지 것들 해드릴 수 있지만 배우시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만큼 얻어가실 수 있게 아니면 좀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게 질문이나 이런 거 틈나는 대로 계속 많이 좀 해주세요. 네.
개발을 잘하는 방법. 항상 개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발 이제 한번 1, 2년, 3년 차 접어드시는 분들이 항상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발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면 잘해요. 맞죠? 개발 잘하는 방법은 개발 많이 하면 잘해요. 근데 개발을 하는데 개발 자체를 옛날에 뭐 교과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책에다가 밑줄 긋고 뭐 별표하고 형광색 칠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책만 많이 보셨지 실제로는 손으로 코딩이 하나도 안 돼요. 그분들은 개발 잘 못하세요. 정말 확실합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혹시 키보드 노트북 딱 덮고 키보드에 자판에 있는 숫자들이나 그 영문자 한글 그거 그대로 A4에다가 그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생각 안 날걸요. 그쵸? ASDF 뭐 BO 이거 다 어디 있는지 그리라고 하면요 1시간 내에 그릴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실 거냐면 대부분 이럴 겁니다. 이거 감각으로 영어를 찾아낼 거예요. 맞죠? 그게 뭐예요? 자판은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알아요. 머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개발은 그래서 손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절대 머리로 학습하시면 안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코딩 한 줄 한 줄을 최소 5번씩 쳤는데 책 한 권 봤는데 안드로이드 잘 못한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달 내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개발책을 보시면서 보통은 코딩을 안 하세요. 소설책 보듯이 보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개발 실력은 안 늡니다. 100% 확실해요. 그래서 개발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 계속 코딩을 뭔가 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거 공부하시고 인터넷 찾으시고 계속 그런 걸 합니다. 근데 다만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시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방향을 오늘 잡아 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 안드로이드 하시려면 첫 번째 선결 과제가 있어요. 자바 문법은 알아야 된다. 지키고 오셨나요? 그래도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혹시 자바 책을 본 적이 없다. 네. 한 분. 자, 그럼 자바 책을 한 권 정도만 봤다. 그럼 자바로 프로그램을 안 해봤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자바를 안 해보셨으면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배워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거기 써있는 영문 단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자바 문법이 첫 번째고요. 그래도 오셨으면 여기 있는 거 한번 구경하시고 따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오신 거 제대로 화면 보고 잘 몰라도 계속 보고 계시면 그 7시간이란 시간이 분명 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바 문법을 조금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안드로이드 보시면 자바 문법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색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에 쓰는 영어 단어 자체,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하지만 방식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해하시고 책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하시고 돌아가셔서 책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분명 안드로이드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오늘 7시간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앱 개발인데요. 예전에는요, 2008년, 2009년, 2010년 초창기에는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한다 그러면 뭐를 하면 되냐면, 그냥 안드로이드에서만 돌아가는 거 개발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술 스펙이 되게 작았기 때문에 개발 자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 앱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서버 쪽 멀리다 저장을 하고 다른 사용자랑 공유를 하고 이런 기능이 없는 앱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다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 앱들입니다. 맞죠? 뭔가 저장을 해야 되고 뭔가 개인정보 막 다 정보해 저장해야 되고 게임이라면 게임 뭐 진행 상태나 이런 거 다 저장하고 친구들 초대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실제 그런 개발을 하려면 모바일과 서버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안드로이드 앱이 단순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도 개발 많이 하는데 개발자가 모바일 쪽하고 서버 쪽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안드로이드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서버 쪽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원해요. 네. 그래서
그런 학습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은 알고 계시듯이 안드로이드랑 iOS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버 쪽은 서버 쪽 스펙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스프링은 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자, node.js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PHP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스프링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에서 많이 선택해서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노드라는 건 스타트업이나 작은 앱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스타트업에서 상당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개발이 편하고 빠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쓰고요. 웬만한 앱들 만들어진 서비스들 거의 다 노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간혹 스프링이나 이런 거 써서 만들기도 하고요. 여전히 많이 쓰이긴 합니다. PHP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태생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 때 많이 씁니다. 대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은행이나 뭐 그런 큰 기업들에서 PHP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거의 다 자바 씁니다. 그쪽에는. 그쵸? 자바 쓰고 PHP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단순 홈페이지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작은 프로그램들 만들 때 좀 많이 씁니다. 물론 큰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는데 이 PHP 쪽 개발적 분야는 조금 작습니다. 자바 쪽보다는. 자, 그러면 스펙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잖아요. 모바일 개발자가 되다가 서버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고요. 그냥 기획자가 되다가 개발자가 되는 경우도 인생입니다.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플랜을 잡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iOS를 배우면 iOS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학습을 항상 뭔가 하면은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학습 곡선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하던 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죠? 연장선상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자바를 배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버 쪽, 스프링 쪽 할 수 있죠. 웹 쪽 할 수 있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 배웠다가 어떻게 풀리든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바 개발자예요. 그 당시엔 자바밖에 없었으니까. C나 자바였습니다. 자바 개발자로 컸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개발자로 오래 개발을 하다가 안드로이드 초창기에 접하고 그거를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런 세미나나 이런 강의도 많이 좀 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드 쪽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안드로이드랑 노드 쪽 관련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나 그런 컨설팅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연장선상으로 좀 가시면 좋습니다. 자바 하다가 iOS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십니다, 본인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어려우니까 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7시간 안드로이드 강의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진행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좀 하셨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안드로이드 책 가지고 실제 코딩하면서 학습을 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 딱 듣고 내일부터 다시 책을 안 보시면 오늘 들은 게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급 이상의 또 다른 안드로이드 서적을 좀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반드시 다른 책을 하나 더 구매를 하셔서 보시고요. 그때는 지금 이 책보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책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쪽으로 제대로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버 쪽 개발 관련된 기술 서적을 반드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 쪽으로 먼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ode.js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권 정도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노드 같은 경우는 기반 언어가 뭐 자바스크립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다른 건 아시죠? 이름만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근데 비슷해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하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곡선이 되게 짧기 때문에 빨리 공부할 수 있는 게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대로 좀 개발을 좀 하고 싶다, 서버 쪽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스프링 쪽은 반드시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1, 2, 3번을 진행을 하시면서 반드시 작은 앱이라도 하나 기획을 하셔서 개발을 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 필요한 기술들이 계속 나올 거고 궁금증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인터넷이나 막 이렇게 계속 찾으면서 그걸 추가 학습하면서 진행을 하시고 구매하신 책들에서 또 찾아보면서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빠른 분들은 뭐 6개월 내에도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개발 처음 하셔도. 그래서 그 감만 잡으시면 그 뒤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말라 해도 밤새 개발을 하고 있는 본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책을 구매하실 때는요, 뭐 지금 나이 첫 안드로이드라는 안드로이드 서적을 구매하신 분들이 오셨겠지만, 만약에 다른 책을 구매하실 때는요, 팁을 하나 정도 드리면, 서점 가셔가지고요, 서울은 좋잖아요, 그쵸? 서점 많으니까. 지방에는 서점이 없어요. 특히 기술 서적은 팔지도 않아요. 안 팔리니까. 근데 서울은 뭐 어디 가든 교보든 가면 책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책들이든 옛날 책들이든 본인이 이렇게 쫙 훑어보세요. 느낌이 오는 책들이 있어요. 글을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 좀 쉬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두꺼워도 되고 얇아도 되지만 처음 사는 색이라면 반드시 얇은 책으로 한 권 사세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분야인데 그거 하나씩 꼼꼼히 의미 파악하면서 읽으면 책이 진도가 나가세요. 항상 책 사놓고 앞에서 접히잖아요. 맞죠? 한 30페이지 읽나?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접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볍게 읽으세요. 소설책처럼. 몰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한번 그렇게 읽으시고요. 다시 책을 보시다 보면 그 전에 몰랐던 부분들이 알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실제 코딩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책을 3번 보시는데 반드시 모든 코드를 싹 코딩해 봅니다. 책에 제공하는 예제 소스 코드 가져다 실행하는 건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 안 늡니다. 모든 코드를 손으로 다 치셔야 돼요. 지금 제 이 안드로이드 서적도 마찬가지고 모든 코드를 다 치셔야 됩니다. 간혹 책 사시면 예전부터 책 쓴 거 보시면 소스 코드 제공한 게 잘 안 돌아가요. 그거 바로 실행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그 실행하시면 뭐 할 건데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손으로 다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 3번만 딱 보시면 되게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책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떤 책을 보시냐면요, 두꺼운 책을 사시는 거예요. 레퍼런스 책이라고 불리죠. 모든 내용이 웬만하면 다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책에서 찾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로 개발 경력이 최소 5년에서 7, 8년 넘어가는 개발자들은요, 책 처음부터 공부 안 해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언제 공부해서 개발할 건데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개발하냐면요, 관련된 책 두꺼운 거를 사요. 그래서 관련된 소스들을 한번 훑어보고요, 거기서 이제 카피 앤 페스트 하면서 갖다 붙이고 책에서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언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좀 진행할게요. 책 목차를 보시면요, 뭐 안에 내용 잘 안 보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안드로이드 기초, 액티비티 살펴보기, 기본 의제, 레이아웃, 뷰 컨테이너, 프래그먼트, 알림 기능, 인텐트와 액티비티, 단어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머릿속에 단어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활용한 프로젝트 생성하기, 개발 척건에서 단순 앱 만드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본 다른 초보 책들보다 내용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 책인데 내용이 너무 많으면 못 따라 하세요. 어차피 못 따라 하시고 요 책 먼저 딱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다 설치를 하셨죠?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나요? 네. 그 책 보시면서 좀 설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설치 과정이 인터넷 다운로드하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책을 다른 거라도 한 번 정도 보신 분 계시나요? 보셨고, 나머지는 안드로이드 책이 다 처음이신 거죠?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안드로이드를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신 이유가 뭔가요? 앱 만들려고요? 회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거죠? 자, 다 개인적인 욕심에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개발 차원에서 좀 배워볼까 정도인가요? 자기 개발? 그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강의할 때는요, 강의 한 20-30명 하면 혹시 안드로이드 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러면 10명 중에 한 분 정도 계시면 다행이었어요.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만 살짝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또 안드로이드가 많아졌어요. 그쵸? 이게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젊은 층에서는 iOS가 좀 있어요. 아이폰 쪽이. 근데 좀 연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삼성폰 많이 쓰시죠. 그쵸? 그래서 점유율로 치자면 적어도 안드로이드가 7, 8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고요. 근데 판매적으로 봤을 때는요, iOS랑 안드로이드랑은 전략이 조금 달라요. 그 뭐 예전에 강의 많이 했던 건데, 안드로이드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 막 1불, 2불 이렇게 판매가를 설정을 하면 사람들이 잘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근데 iOS 쓰시는 분들은 1불, 2불이 안 아깝대요.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옛날부터. 되게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아시죠? iOS에서는 유료였잖아요. 아시죠? 돈 내고 샀어요. 돈 내고 샀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땠어요? 무료예요. 배너를 하나 달았죠. 근데 수익률이 어디가 더 컸을 것 같으세요? 안드로이드가 훨씬 컸어요. 왜냐면 사용자 너무 많으니까. 엄청난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 없잖아요. 그냥 새 날리는 게 단데. 새 종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라서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건 나는 5,000원 정도 올려야 돼. 나는 10,000원 정도 할 거야. 이건 되게 신기한 거니까 한 30,000원 올려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 가격을 설정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어. 나밖에 이 앱 못 만들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격 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가격은 무료. 그 안에서 광고나 다른 걸로 수익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 8년, 2008년, 9년, 10년 정도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안드로이드를 뭐라 그랬냐면요. 무조건 개발해. 그래서 광고 배너 붙여서 무조건 올려.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회원들도 그렇고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한 1, 2년 정도 다른 거 개발하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개발 많이 해서 앱을 많이 올렸어요. 제가 무조건 올리라 그랬으니까. 수익이 한 달에 얼마씩 났을 것 같으세요? 지하철 앱 만든 친구들도 있고, 뭐 간단한 뭐 카드 관련된 정보, 문자로 온 거 보여주는 앱도 있고, 되게 단순해요. 별거 없어요. 수익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막 10만원, 20만원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앱 하나 올려놨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 벌어요? 300, 500, 600 이렇게 벌잖아요. 그거 두세 개 있으면 얼마 벌어요? 그래서 대학생 중에서는 그거 해놓고선 돈 너무 잘 버니까 취미로 그냥 만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어도 다 다운받는 거예요. 한번 올리면은 다운로드 수가 몇인 줄 아세요? 그냥 올리면 5천에서 10,000원 며칠 사이에 다 찍어버려요. 지금 앱 만들어서 올리면 5천 언제 찍을 것 같으세요? 한 달 돼도 못 찍어요. 못 찍습니다. 뭐 대기업처럼 광고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광고해도 광고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5천만, 조금 있으면 뭐 5만, 10만 금방 넘어갔어요. 한 달 안에 거의 10만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뭐 안드로이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앱이란 앱은 다 다운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없으니까. 그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그 지금 안드로이드 앱 개발해서 성공할래요? 이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답변을 좀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든 이 앱 기획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랬어요. 그냥 무조건 만드세요. 지금 뭐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거 이미 있을 텐데. 찾아보셨어요? 이러면 아니요. 대부분 답변이 아니요. 안 찾아봤어요. 다 있어요. 지금 앱이 몇 개인데. 예전에는 앱 개수, 월에 앱이 몇 개씩 등록이 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너무 많아서.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앱을 뭔가 만들려고 하면요. 정말 이 앱이랑 비슷한 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앱들보다 뭐가 더 차별성을 둘 수 있는지를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거 최고야 그러면서 개발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한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친구가 이래. 그거 있는데? 이래요. 그래서 개발 접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깝잖아요, 시간이. 근데 공부용이라면 괜찮습니다. 공부용이라면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시중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색다른 기능을 넣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앱이 인기 있는 앱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오래 걸리니까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안드로이드 뭐 기본적인 얘기들은 좀 빼고요. 용어만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용어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개발자는. 근데 일반 사용자는 그냥 하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앱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것들은 다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액티비티가 바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 즉 사용자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거나 터치를 하게 만들 수 있는 화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프래그먼트라고 있습니다. 프래그먼트라는 건 안드로이드 3.0 정도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액티비티는 제가 화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내부 구성을 하는 게 바로 프래그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래그먼트의 영어 뜻 뭔지 아시죠? 조각이에요. 그래서 전체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게 바로 프래그먼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들은 어떻게 조각이니까 이거는 다른 액티비티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게 프래그먼트예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10개라면 그 각각의 다 프래그먼트를 다 똑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프래그먼트 하나 만들고 여러 화면에서 재활용을 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액티비티만으로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액티비티 10개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코드를 카피 앤 페스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활용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 수정하면 10개를 다 수정해야 되는 문제고, 프래그먼트 하나 수정하면 모든 화면에 싹 반영이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브로드캐스트라는 뜻은 아시죠? 이게 다 영어예요. 외국 기술이니까.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개발도 편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은 바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브로드캐스트라는 건 방송이에요. 알림 이런 뜻이라고 가지시면 돼요. 뭔가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리시버는 뭐예요? 수신하는 거. 방송을 수신한다. 어떤 알림을 수신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알림이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 정보에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 정보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터리 상태.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9% 남았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계. 이런 거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이런 거 등등등. 그 안드로이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들을 싹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하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앱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시간이니까 뭐 알람이랑 이런 어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앱을 딱 실행해두면 자동으로 정보가 딱딱딱 와요. 그럼 받을 때마다 계속 뭔가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USB 충전 잭이 꽂혀졌을 때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앱이 그러니까 폰이 꺼졌다가 딱 실행되는 순간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껐다 켜면 바로 실행되는 앱들 있죠. 그런 거 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자체,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면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모르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검색 자체도 못해요. 그쵸? 그럼 우리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알았으니까 배터리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이러면은 소스가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기본 소스 코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따라서 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서비스 말 그대로 그냥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죠. 한글로 뭐 해석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근데 요거는 해석이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백그라운드 단에서 뭔가 혼자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냐면 다운로드를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뭔가 딱 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다 다운로드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악을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플레이 버튼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폰을 이렇게 화면을 꺼놔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건 서비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용자 몰래 뭔가 동작을 해야 된다? 서비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사용 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해만 좀 하시는데, 컨텐트라는 건 뭐예요? 내용이잖아요. 어떤 정보를 프로바이더 제공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쓰냐면, 우리 회사에서 앱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 2개가 같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콘텐트 프로바이더를 써야 돼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앱 2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보통은 요즘 다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가 빠르니까 서버에 저장해놓고 두 앱이 다 서버만 보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서버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알림이에요. 근데 요게 단어가 책마다 다른 책들마다 좀 헷갈리게 좀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노티피케이션 가지고 그 안에 종류가 뭐 토스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책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노티피케이션은 우리 안드로이드 앱 상단에 나오는 게 노티피케이션입니다. 보셨어요? SMS 오면 위에 딱 찍혀 있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쇼핑몰 위메프 팀은 엄청 많이 찍히죠. 이메일 왔을 때도 찍히고, 그게 노티피케이션을 보시면 돼요. 내리면 쫙 보이죠. 클릭하면 그 앱 실행되고, 이게 노티피케이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텐트라는 게 나왔는데, 인텐트랑 인텐트 필터는 좀 어려워요. 그냥 느낌이 하나도 안 와요. 맞죠?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어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메시지 객체라고 이해를 하세요.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텐트 하면 메시지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자바 객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보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를 실행해줘 라는 액션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를 담고 전화번호를 실행해줘 라는 액션이 같이 들어가면 받는 쪽에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전화를 실행하는, 전화번호 실행해주라는 액션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가져다가 전화 앱을 실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바로 인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텐트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앱한테나 막 그 정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만든 앱은 그런 인텐트 받을 필요 없는데 무조건 오면은 필요해, 좋아요? 안 좋아요? 불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정보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배터리 정보만 받을 거야. 그럼 인텐트 필터에다 배터리 정보만 받을게 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밑에 인텐트 필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텐트랑 인텐트 필터는 같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단어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반드시 나중에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인 겁니다. 지금 안드로이드가 버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CDEFGNO P. 이제 P 출시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됐어요? 맞아. 나왔다고 한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솔직히 해서 개발자들이 CDE까지는 그냥 참았어요. 새로 오니까. 근데 이때부터 F부터 쭉 나올 때부터 개발자들이 뭐라 했는지 알았어요? 욕했어요. 안드로이드. 뭐가 이렇게 계속 바뀌냐고.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버전이 바뀌니까 이 화면도 해상도도 이 당시에 해상도도 계속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상도 큰 거 작은 거 막 등등 계속 나오지, 버전은 계속 올라가지, 개발을 하려니 테스트 하려면 폰을 몇 개를 구입해서 해야 될지도 모르지, 뭐 올리면 삼성폰에서는 안 되지, LG폰에서도 안 되지, 막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용어는 뭐냐, 파편화, 프래그멘테이션, 너무 다양해.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 불평 불만. 근데 그 당시 iOS는 어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좋다고. 근데 iOS가 저 옛날 당시에는 솔직히 기술적으로 더 한 단계, 여러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는데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뭐 아이폰하고 비교해서 뭐 없잖아요. 다 좋아요. 지금은 아이폰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능이 좋아서 선택하시나요? 그 자기 전화번호 검색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아시죠? 녹음도 안 되죠, 음성 녹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음성 녹음 필수인데, 맞죠? 불편한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아이폰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진이 잘 찍힌다라는 감성적인 부분, 뭔가 특별할 것 같은 그 감성적인 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왠지 부유층이 쓰니까 좋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밖에 없진 않나요? 뭐 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저한테 뭐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는 대중화된 대중폰 정도로 보시면 되지만 모든 기능들은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요. 계속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거기다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어서 또 한 단계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발전이 되면 구글에서 또 가져다가 또 플랫폼의 자체에다가 그냥 끼워 넣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안드로이드가 구글에서 만들어졌나요? 요건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태생은 구글이 아니에요. 안드로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그거를 뭐 좀 비하긴 한데 얘네가 삼성한테 우리 거 플랫폼 사세요 라고 했어요. 삼성이 뭐라 그랬어요? 싫어요 라고 했어요. 이런 일화 되게 많아요. 국내 기업들이 그런 거 인수 잘 안 한 경우. 다음도 있습니다. 다음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쪽 구글로 가서 구글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계속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삼성이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인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쩌면 또 발전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P 버전까지 나와 있고 책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P예요. 근데 올해 말쯤 되면 또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버전에 이제 의미를 두실 때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되게 민감했어요. 새로운 기술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그 P에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내 앱에 적용할 거야? 그럴 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기본책 사셔서 있는 기능만 잘 활용하셔도 좋은 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버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27, 지금 28 나왔겠죠? P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오레오 쪽 보시면 그러니까 코드네임은 오레오지만 실제 API 버전이 26, 27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또 개발자 모드에서 또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코드네임이라도 내 API 버전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눅스 커널이라는 건 리눅스 쪽 관련된 거 하위단에서 뭔가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지만 실제 앱단 위쪽에서 개발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API 버전 정도는 반드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발할 때는 이 API 버전을 뭘로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거는 제가 이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개발할 경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전엔요, 이클립스라는 개발 툴을 썼었는데 그 이클립스 툴이라는 게 자바 개발 툴이에요. 자바 개발 툴로 워낙 유명했던 거고 안드로이드가 성공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바라는 언어를 선택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바 개발자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완전 새로운 언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했으면 누가 접근을 했겠습니까? 근데 자바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안드로이드고요. 초창기에는 자바 개발자 경력 2, 3년이면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채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프리랜서들은 월급을 얼마씩 줬냐면요. 한 달에 500, 1000만 원씩 줬어요. 안드로이드 개발한다 그랬으면 초창기. 그 당시에 iOS 개발자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받았고요. 경력이 많지 않아도. 많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근데 이 안드로이드 쪽은 자바 개발자가 막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자바 개발자 5년, 7년이면 가서도 더 잘하는 거죠. 자바 문법이니까 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자바 문법 가지고 화면 만드는 거니까. 뭐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바 문법을 필수라고 하는 이유는 기반이 되는 언어가 자바인데 그걸 안 쓰고 어떻게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맞죠? 자바라는 것도 문법이 있고 거기에 있는 API를 쓰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자바 문법 가지고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API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문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 공부하시면서 자바 책도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안드로이드 개발하려면 자바 언어라는 거 기본으로 들어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자바 따로 설치해야 되고 안드로이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ADT라고 해서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하고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나만 딱 설치하면 OpenJDK 자바를 쓸 수 있는 게 같이 설치가 됩니다. 다른 거 설치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쵸?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나만 설치해서 오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관련해서만 썼지만 요거를 자바로 확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자바 공부는 같이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서버 쪽 스프링이나 이런 공부들 계속 하시면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 쪽은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기술 쪽은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10년 전에 전문가가 10년 후에도 전문가일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10년 전, 한 10년, 15년 전에는 서버 쪽에 펄이라는 언어 막 쓰고, 비주얼 베이직 쓰고, 비주얼 C 쓰고, 막 이런 거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었다고요. 그 당시 그 전문가가 지금도 전문가예요? 언어가 사라졌는데? 안 쓰잖아요.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기술이, 실제 IT 쪽은 기술이 2년, 3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남들보다 1년 빨리 접하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1년 빨리 접하면 책도 써요. 못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문서 잘 공부해서 책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항상 공부하시면 책 쓸 수 있는 기회, 강연할 수 있는 기회,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깁니다. AI 처음 나왔을 때 그거 관련돼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신 분들,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안드로이드 할 때도 커뮤니티 오고 막 이렇게 개발하고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가지고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저희 사이드 2인자라고 하면서 좋은데 취직을 했었고, 거기서 또 나름 커뮤니티에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AI 공부하고 이러더니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신한은행 가 있어요. 아무튼 나름 잘 풀려서 원하는 대로 잘 간 거잖아요. 그래서 IT 쪽은 새로운 거를 계속 공부하시면 기회가 항상 있고요. 그 공부를 집에서만 하시면 절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포럼, 커뮤니티 등등을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자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어디 모임 가도 이쁨 받잖아요. 어려서. 맞죠? 밥도 잘 사줘요. 개발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활동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안드로이드 설치는 해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설치하는 방법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를 지금 하나 스튜디오를 좀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스튜디오 설치된 거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요게 제가 어저께 요거 오늘 강의하려고 처음 깔아놓고요. 별로 손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이렇게 오른쪽에 업데이트 나오고 뭐 나와요. 근데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간혹 하고 나면 프로젝트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는데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면 안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괜히 꼬였다가 문제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 SDK 플랫폼 업데이트 하래 뭐 하려는데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건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원래는 처음 열면은 요 화면이 나오진 않고요.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 그냥 쭉 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New Android Studio 프로젝트라 해서 새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고요. 밑에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임포트해서 자기가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하겠습니다. 책이랑 똑같이 맞출게요. 책에 보시면 펄스트 앱이라고 되어 있고 한빛.co.kr 있고 마이 프로젝트에 펄스트 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라는 걸 반드시 먼저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폴더를 하나 마이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게요.
보통은 워크스페이스라는 용어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없고요. 교재 있는 거 똑같으니까요. 교재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따라오시는 걸 다 제가 기대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 따라오셔도 책에 있는 거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요. 자, 여기 화면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쵸? 28번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미니멈 SDK라고 되어 있죠. 그쵸? 영어로. 그래서 최소 SDK를 뭘로 지정해야 할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최상에 제일 최신 나온 SDK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이폰에서는 제대로 동작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헬프 및 추주라고 단어 보이시죠?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4.1을 선택을 하면 99.2%가 사용할 수 있대요. 이 앱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7.1, 25 나름 최신이죠. 완전 최신은 아닙니다. 이거 사용하면 1.5%의 사용자밖에 쓸 수 없대요. 그럼 우리는 요거 SDK 버전을 뭘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API를 최신 버전을 선택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낮은 걸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잘 보세요. 가장 낮은 4.0을 선택하면 사용자는 엄청 많겠지만 여기서 지원하는 기능이 적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선택의 기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요. 본인이 만들고 있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앱이, 기획이 과연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기술들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버전을 찾으면서 가장 낮은 버전을 찾는 게 정답인 겁니다. 최신 기술 무조건 쓰면 더 좋겠지라고 해서 최신 거 쓰시면 사용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앱 자체가 검색이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선택인 거예요. 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뭘 선택했냐면 안드로이드 5.0 선택했습니다. API 21. 자, API 21 71.3이에요. 그쵸? 근데 19랑 21이랑 차이가 어떻게 나요? 오, 많이 나죠. 그래서 교재에서 이거 21 버전을 선택한 이유는 기능들이 조금 추가된 걸 바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선택을 한 거고요. 실제 실무라면 4.4 정도 선택하는 게 더 맞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라면.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21로 선택할게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많은데 이거는 아마 나중에 뒤로 가면 오후 시간에 좀 몇 개 정도 샘플해서 실행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empty activity라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오른쪽 아래 이제 FAB라고 플로팅 액션 버튼이거든요. 버튼 하나 붙어 있는 거. 이건 하단 내비게이션, 뭐 구글 맵,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empty activity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로 할 거고요. 기본 설정 그대로 갑니다. 요거 실행하는 것까지 딱 보고 10분 휴식을 할게요. 교재는 19페이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다 됐으면요. 글자는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그냥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소스 코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앱을 실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쪽인데 이게 이제 실제 코드들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앱 쪽 있는 부분. 그래서 이쪽에 코드들이 있고 자바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kr.co.한피.pulsed 앱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실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자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다음 안드로이드 테스트랑 써 있거나 테스트로 써 있는 거는 테스트 관련한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제로는 리소스 파일이라고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어떤 이미지나 소리나 등등등의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쪽이라고 보시면 화면 파일입니다. 화면 구성하는 파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면 기본은 이렇게 디자인 모드에서 열려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디자인과 텍스트라고 보이실 거고요.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XML 코드예요. XML. XML 배워보신 적 없잖아요. 그쵸? 또 배워야 될 게 또 생깁니다. 근데 XML 관련해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쌍을 맞춰줘야 된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태그를 열었다고 하는데 태그를 열면 여기에 태그를 반드시 닫아주는 게 나와야 됩니다. 닫을 때는 어떻게 닫아요? 앞에 슬래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쌍입니다. 근데 이 태그를 열면서 바로 닫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텍스트 뷰를 이렇게 열면서 끝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작성을 하면 슬래시 끝에 있는 거 없애고 이렇게도 같은 코드예요. 보이시죠? 이거랑 요 위에 거랑 같은 코드예요. 근데 이렇게 XML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요 중간에 뭔가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열고 닫는 게 맞아요.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헬로 월드거든요. 이런 경우는 안에다 뭐 포함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위에처럼 이렇게 바로 닫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그 열고 닫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종류들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로 화면 보는 건데 헬로 월드 뭐 이런 것들 여기 코드를 수정하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게 바로 텍스트 뷰라는 위젯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젯들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버튼 같은 거 버튼도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스 코드를 봐도 버튼, 텍스트 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잠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툴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위쪽에 메뉴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쵸?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팁 하나만 드리면 뭔가 나중에 프로젝트 개발하다가 뭔가 잘 안 돼요. 소스 코드가 이상한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안 돼요. 자기가 수정한 게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뭐를 하시냐면요. 빌드 쪽에 있는 리빌드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꼬인 게 있으면 리빌드, 새로 만들어주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괜히 소스 코드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뭐가 잘못되는지 판단하시기보단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의 원인을 찾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들 스크립트라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데 이 그래들 스크립트는 뭐냐면 이 자바 소스 코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요거를 컴파일해서 안드로이드 앱에 탑재할 수 있게 뭔가 컴파일 작업을 하는 걸 바로 그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기능들을 했는데 보통 설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건들 필요가 없고요. 이 위에 있는 build.gradle first 앱이라고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수정할 일은 없고요. 다만 이 그래들 버전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그래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어쩌고 나오면 yes 눌러주시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빌드.그래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실제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컴파일하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서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할 경우가 종종 생겨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이쪽에처럼 이렇게 뭔가 특정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외부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다면 여기다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명시를 하게 되면 그거를 반영하겠습니까? 라는 게 오른쪽 끝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버전 수정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그 버전 변경된 거를 적용을 하겠습니까? 하려면 오른쪽에 싱크 나우를 누르세요 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안 하면 프로젝트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일로 했을 때 여기 되면 지금 보이시나요? 작아서 보시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작성하신 건 1.1.1인데 이용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은 1.1.2야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버전을 딱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시고 오른쪽에 싱크 나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들이 그 프로젝트에 다시 적용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아래쪽에 나오는 게 뭔가 빨간색으로 뭔가 됐다면 에러가 있는 겁니다. 에러가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작업을 하시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되죠. 그래서 개발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빨간색으로 뭔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본다. 모든 원인은 거기 표시가 됩니다. 빨간색 없죠?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프로젝트 이쪽 창에 이제 그래들이랑 자바랑 돼 있는데 요거는 실제 개발할 때 편의를 위해서 그냥 그 개발 관련된 것만 딱딱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구조로 보고 싶다면 프로젝트 구조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실제 디렉토리 구조로 나와요. 실제 우리가 그 탐색기에서 찾아보는 구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더 복잡하죠. 필요 없는 경로가 다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드로이드로 해놓고요. 뭔가 경로가 잘 안 보인다 하면 저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설명을 진행하면서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파일이에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핵심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에 정의된 대로만 안드로이드가 인식을 하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인텐트랑 인텐트 필터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요게 지금 보이세요? 인텐트 필터라고 보이세요? 근데 안에 뭐라고 써있죠? 액션 어쩌고저쩌고 메인이야 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게 액티비티 안에 서 있으니까 이 액티비티는 메인이야. 뭔 얘기냐면 이 앱의 첫 번째로 실행되는 메인 액티비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런처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 메인 액티비티는 어떻게 되냐면 설치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 액티비티의 아이콘이 보여지는 거야. 그걸 클릭하면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이 바로 인텐트 필터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필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액티비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드로이드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선언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new라는 걸 만들었다면 뭐 안에 인텐트 필터 다 필요 없으니까 태그 바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선언을 안 하면 인식이 안 돼요. 앱이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행하다가 꺼져버리면 에러가 로그가 나올 거예요. 그거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에 선언했니? 라고 나와요. 대부분 안 봐요. 그리고 왜 안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보통 오늘 만약에 실습 많이 하면 분명 또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 설명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로그 창에 있는 에러나 뭐 빨간색을 무조건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들은 어디 나오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로그 캐시라고 있어요. 여기에 로그들이 다 뜹니다. 자, 이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툴바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하나 있는 모양이 있을 텐데 AVD 매니저라고 불립니다. 요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에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 새로 만들고 싶으면 왼쪽 아래에 있는 Create Virtual Device 가상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폰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가상기기 만들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여기에 다양한 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해상도별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 넥서스 OX 버전으로 해서 1080에 9920 요 해상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넥스트 누르시고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선택을 해주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에뮬레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할 건데요. 자, 만들어져 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녹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에뮬레이터가 뜹니다. 버추얼 디바이스가. 그럼 만약에 실제 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위쪽에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뜹니다. 그럼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파일을 설치를 하는 거 허용해줘야 되잖아요. 해보셨나요? 그거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통 사기치는 사람들이 앱 하나 설치해주면 그 다음에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했을 때 그거 딱 설치해주면 피싱 걸려가지고 내부 정보 다 뺏기는 겁니다. 전화번호부터.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214 이렇게 전화 누르는 걸 엉뚱한 데 연결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기를 그렇게 많이 쳐요.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실 뻔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고 하시면 되고 요거 선택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옛날보다 되게 좋아졌어요. 안드로이드 초창기에는 요거 한번 띄는데 20-30분 걸렸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피고 오시면 딱 떠 있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옛날에는 강의할 때 먼저 실행해놓고 다른 거 설명 한참 하다가 뜬 다음에 뭔가 했어요. 지금은 빠릅니다. 빨라요. 너무 좋아졌죠. 대신 기술이 어려워졌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릴 만한 수준입니다. 되게 빨리 뜹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컴퓨터의 메모리가 최소 16기가는 돼야 개발을 좀 할만하다 정도가 돼요. 4기가로는 개발 못하고요. 솔직히 못하고 8기가도 조금 힘들어요. 16기가 그 다음에 PC 환경이나 뭐 하는 분들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지만 최소 모니터는 2-3개입니다. 2-3개예요. 개발하는 것 메인 화면 띄워놓고 창구할 화면 하나 띄워놓고 다른 것도 하나 띄워놓고 그렇게 하셔야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발 쪽 회사 가면 거의 모니터 2개씩은 제공을 해줍니다. 최소.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서 3개 만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하셨죠? 지금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로그캣 실행을 해보면 에뮬레이터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kr.co.한빛.펄스트 앱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쵸? 요렇게 선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로그캣이 해당 앱에 있는 것만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엉뚱한 것들이 나와요. 그럼 에러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로그캣 볼 때는 이걸 먼저 보시면 되고요. 검색도 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